네, 반갑습니다. BIM 기본 설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르꼬르비제의 도미노 하우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과정은 제가 처음에 업로드한 저희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교재만 보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주시면 제가 잡다한 책에는 안 나오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르꼬르비제 도미노 하우스는 제가 근대건축사 시간에도 수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르꼬르비제가 오늘날 현대건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립한 아주 중요한 초기의 이론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이런 거를 이제 도미노 하우스 또는 도미노 이론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현대건축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슬라브 바닥과 그리고 그 바닥들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 그리고 바닥들을 이동할 수 있는 계단, 이렇게만 있으면 현대 건축이 이루어진다 라고 어떤 건축의 기본을 보여주는 모델을 도미노 이론이라 그래요. 도미노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레빗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항상 모델, 저희는 패밀리는 거의 안 쓸 겁니다. 모델, 열기를 해도 되고 새로 만들기를 해도 되는데, 열기를 하게 되면 열기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건축 템플릿, 그 다음에 프로젝트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든지 또는 질문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이버 강의에 네, 저희 사이버 대학에 여기에 질의응답 여기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또는 메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레빗을 열었고 미리 저장을 할까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 해서 프로젝트명을 도미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나중에도 또 물어봐요. 시간 되면. 자, 저장을 했고 레빗뿐만 아니라 건축은 처음 시작할 때 우선은 기준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건축에서 기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는 수직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기준은 흔히 말하는 주열 또는 그리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이 선들, 이걸 주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기준은 이제 레벨, 1층, 2층, 3층 이런 식의 레벨들의 높이들을 이제 수직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직적인 기준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인면도를 열겠습니다. 인면도를 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여기 인면도 앞에 십자가를 열어서 남측, 동측, 북측, 서측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눈 모양에서 이 앞부분, 까만색 부분을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북쪽에서 바라본 거니까 북측면도,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서측면도,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동측면도, 밑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밑에 부분 하면 남측면도 이렇게 되겠죠. 저는 북측면도를 할까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북측면도, 북측면도가 열렸죠. 북측면도가 열립니다. 자, 요거를 레벨선이라고 합니다. 레벨선이라고 하고,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을 헤드라고 부릅니다. 레벨 헤드. 그래서 레벨 헤드를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상하게 떴네요. 그래서 레벨 헤드부터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지붕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앞부분에 03 지붕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2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EF라고 되어 있는 거를 02 한 칸 띄우고 2층 이런 식으로 1F라고 되어 있는 것도 01 한 칸 띄우고 1층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높이도 변화를 시켜줄 겁니다. 760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6000, 그 다음에 4000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3000, 그 다음에 1층은 그대로네요. 자, 그리고 레벨을 하나 더 만들 텐데 기초층을 만들기 위해서 레벨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레벨을 새로 만드는 방법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 기준의 레벨 보셨나요? 기준의 레벨, 얘로 그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선택을 하고 150만큼 요 1층에서부터 밑으로 150만큼 떨어진 곳에 기초라는 레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줌인을 해서 150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150 맞춰서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레빗은 수정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무데나 일단 높이를 아무데나 여기서 파란색 점선이 나오면 여기 끝이 딱 맞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옆으로 쭉 이동해서 다시 파란색 또 점선이 나오죠.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ESC키 2번 눌러주고, 자, 헤드가 얘는 삼각형인데 얘는 동그라미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 레벨선을 클릭을 해보면 얘는 삼각형 헤드라고 나옵니다. 얘는 클릭해보면 레벨 8mm 헤드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삼각형 헤드로 바꿔줘도 됩니다. 이렇게. 또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MA, 매치 기억나시나요? 뭔가 특성을 맞출 때 MA, TCH, 매치, 이 중에서 앞에 요 MA, 유형 일치였죠. 그래서 MA가 안 먹히는 사람은 그 한영키를 한번 바꿔줘야 돼요. 한글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MA에서 얘를 한번 클릭해주고 얘를 클릭하면 이 특성이 여기로 복사가 됩니다. ESC키 눌려서 종료시켜주고, 얘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지워버릴게요. 두 번째는 얘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복사는 copy의 CO입니다. 복사는 COPY의 CO 또는 CC도 먹힙니다. CC도 똑같이 카피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주고 CO, 그러면 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죠. 이 말은 얘가 이제 복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기준점을 하나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밑으로 옮기고
15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딱 150만큼 떨어지는 곳에 복사가 돼요. 우선은 잘 안 보이니까 밑으로 쭉 떨어뜨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수정하겠습니다. 00 한 다음에 기초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마이너스 3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를 수도 있죠.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0.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겹치죠. 그래서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밑에 있는 레벨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번개 모양 같은 애가 하나 생겨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꺾입니다. 레벨이.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을 클릭해서 조금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꺾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1층도 똑같이 만약에 내가 꺾어서 그리고 싶다면 또 클릭해서 이 번개 모양을 클릭하면 밑으로 꺾이죠. 얘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고 얘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가 괜찮죠. 이런 식으로 레벨을 만듭니다. 지금 끝이 안 맞는데 끝을 웬만하면 맞추면 좋겠죠. 이렇게 얘도 끝을 얘는 한번 꺾이면 이렇게 끝 맞추기가 힘드네요. 얘는 자, 그리고 이런 기준들은 움직이면 안 좋아요. 내가 실수로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정시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핀입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해주고 레벨선 전체 선택해주고 여기 보면 핀 모양 있죠? 또는 단축키로는 PN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얘는 안 움직입니다. 자, 이제는 수평 기준을 잡겠습니다. 수평 기준은 아까 제가 주열 또는 그리드 또는 축열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평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에 1층 평면도를 열겠습니다. 1층 평면도. 자, 그리고 주열을 만들겠습니다. 기준에서 기준 탭에 그리드 클릭해주고, 자, 그리드는 밑에서 클릭을 해서 위로 옮기느냐 위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헤드가 이렇게 바뀌어요. 밑에서 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헤드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옮긴 다음에 클릭하면 헤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요 그리드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체크 모양이 되어 있죠? 이 체크를 풀면 얘가 없어져요. 이거 밑에도 보면 밑에는 얘가 체크 모양이 안 되어 있죠? 얘를 체크를 하면 주열이 여기 생깁니다. 헤드가. 자, 요런 식으로 또는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드 해서 요렇게 하나 만듭니다. 숫자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주열 또 그리드 해서 아까 레벨 할 때처럼 6000 떨어뜨려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제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CC 또는 다시 얘를 클릭한 다음에 CC 또는 CO 얘를 만약에 클릭을 안 하고 CC를 하면,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CC 또는 CO를 넣으면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잘 안 보이네요. 아이콘이 마우스 옆에 아이콘이 저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 말은 복사할 원본을 우선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복사할 거죠. 얘를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얘가 복사가 된다라고 하고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데나 기준점을 하나 잡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6000만큼 떨어뜨리겠습니다. 6000. 그러면 두 번째 게 만들어졌죠. 또 똑같이 6000만큼 떨어뜨려서 세 번째 걸 만들겠습니다. 6000.
자, 가로로는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드 명령 넣어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ESC 눌려서 종료시켜주고 얘는 A라고 넣겠습니다. 아, 여기는 B네요. B.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또 CC 밑으로 옮기고 6000 엔터. 얘는 A로 바꾸겠습니다. A.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조금 길죠? 쓸데없이 요 부분이 좀 길죠? 그래서 얘를 좀 짧게 만들겠습니다. 얘를 이 축렬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면 요 밑에 보면 요런 점이 나와요. 얘를 클릭해서 위로 끌어당기면 얘가 다 같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요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얘만 길게 하고 싶다. 그럴 일은 잘 없는데 얘만 길게 하고 싶다면 여기 열쇠 모양을 풀고 이렇게 늘리면 돼요. 그럼 얘만 길게 되죠? 자, 그리고 참고로 축렬은 우리 XY 좌표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하나씩 커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 3. 그 다음에 여기로 갈수록 하나씩 커지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는 이쪽으로는 X1, X2, X3,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Y1, Y2 이런 식으로 커져도 됩니다. 또는 여기로 A1, A2, A3 이런 식으로 커져도 되고, 여기는 B1, B2 이런 식으로 커져도 돼요.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돼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 좌표 읽을 때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 다 선택해주고 핀 또는 PN 눌려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 움직이죠? 자, 다음으로 기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기초 평면도에서 만들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자, 보세요. 프로젝트 탐색기에 기초 평면도가 없어요. 우리 아까 레벨을 만들었죠. 여기 남측면도에 가보면 기초라는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북측이었죠. 북측에 보면 기초라는 레벨을 만들었는데 평면도의 상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평면도 상에도 나타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얘가 평면도 상에 나타나게. 자, 그러려면 뷰 탭에 들어가서 뷰 탭입니다. 여기 평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밑에 삼각형을 클릭해서 열어주고 다시 평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레벨에 이 평면도가 나와요. 얘를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평면도에 00 기초라는 평면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00 기초. 자, 그리고 기초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구조적인 애기 때문에 구조 탭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의 기초 종류가 독립기초, 벽기초, 슬라브기초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온통기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통기초 또는 매트기초입니다. 독립기초로 하겠습니다. 독립기초.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조기초 유형에 대해 로드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패밀리를 지금 라이브러리에 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 실습을 할 때는 실습에 필요한 것들을 일부러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미리 집어넣어놔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사용했으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패밀리 라이브러리가. 그래서 이때는 하나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패밀리들의 종류가 쭉 있어요. 이 중에서 구조 기초, 우리가 불러 오려는 거는 구조 기초죠. 기초. 그러면 또 기초 종류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기초 직사각형, 요걸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기초 직사각형 열기.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우스가 좀 변했고 이렇게 뭔가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기초는 이 그리드와 그리드가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6번을 클릭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그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 보면 그리드에서 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으로 그리드와 그리드의 교차점에 조금 전에 그 기초를 다 설치해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드에서. 그런 다음에 이 그리드를 전부 다 선택해 주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왜냐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초나 슬라브는 어떤 레벨 아랫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층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해당 층 평면도에서는. 그래서 얘를 보려면 3D 뷰에서 3D로 보면 잠시만요. 설치가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초 그리드에서 전체다 선택. 여기 보면 완료를 제가 아까 안 했네요. 완료. 여기 있는 완료. 그리고 3D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기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랑, 여러분들이 3학년 때는 아직 구조 평면도라는 걸 안 그려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건축 평면도와 구조 평면도는 달라요. 건축 평면도는 만약에 내가 1층 평면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1층이라는 거의 높이에서, 레벨 높이에서 요 라인 위로 있는 거를 1.5m 높이에서 자른 거. 그래서 요 부분, 잘리는 부분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랫부분에 보이는 부분을 표시하는 게 평면도란 말이에요. 근데 슬라브라든지 기초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 레벨에서 아랫부분에 있는 애들입니다. 요 아랫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평면도에서는 안 보여요. 건축 평면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보고 싶으면 따로 구조 평면도라는 걸 그려야 됩니다. 구조 평면도. 그래야지 이 기초들이 보여요. 그래서 구조 평면도는 어떻게 그리냐 하면 레빗에서는 아까 우리 평면도 만들었죠? 그거랑 방법이 똑같습니다. 뷰 탭에 들어가서 뷰 평면도 밑에 요 삼각형 열어서 구조 평면, 그 다음에 기초 확인. 그러면 요 구조 평면도의 기초, 요게 보이죠? 요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만든 기초입니다. 자, 한 10분 쉬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컴퓨터 잠시 멈추고 10분 쉬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부터 만들 겁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 사실은 이제 바닥도 구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구조 평면도에서 1층 평면도를 만들어서 작성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하지만 그냥 일단은 1층 평면도 상에서 그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평면도에서 구조 탭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또 구조 탭. 건축 탭에도 바닥은 있어요. 건축 탭에도 바닥은 있고 구조 탭에도 바닥이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구조 탭에서의 바닥은 나중에 이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은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이것들은 구조 해석이 돼요. 근데 건축 탭에서 만든 거는 구조 해석이 안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3학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4학년 되거나 실무에 들어가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구조 탭에서는 구조 해석이 가능하다. 건축 탭에서는 구조 해석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구조 탭에 바닥 일반 150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자, 여기서부터 B 라인에서부터 그러니까 B 그리드에서 900만큼 떨어진 곳에서 선을 그리고 또 요 1 그리드에서 900만큼 또 900만큼 떨어진 곳에서 선을 그리고 또 A에서도 900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열에서부터 2700만큼 떨어진 곳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바닥을 만들 겁니다. 요 바닥을. 자, 그러려면 우선은 여기 있는 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 자,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선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요 축렬에 갖다 대면 이렇게 임시 치수가 떠요. 이런 식으로. 얘가 900이 되는 순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클릭해서 쭉 그리면 됩니다. 근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대략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그어 놓고 얘를 900으로 바꿔주는 게 더 빨라요. 900. 근데 그러면 또 여기서 또 900을 또 아무데나 그어서 얘를 또 900으로 아이고 9000을 했네요. 900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삐져나오죠.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귀찮으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요런 사각형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옆에 있는 요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일단은 그냥 직사각형을 아무데나 그립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자,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자, 임시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따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얘가 90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을 클릭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대면 임시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을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댄 상태에서 클릭을 탁 풀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900이라고 쓰면 됩니다. ESC 키 눌려서 종료해주고 또 얘도 클릭하면 전체로 나오죠.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대고 얘를 900 얘도 여기다가 갖다 대고 900 이쪽은 2700이라 했죠. 파란색을 여기다 갖다 대고 2700 요게 더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에 간격 띄우기가 있죠. 여기다 900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900이라고 친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점선이 여기 떠요. 이 말은 여기서 900 떨어진 여기에 선이 그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얘 마우스를 살짝 밑으로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 말은 이쪽 방향으로 900만큼 떨어진 곳에 선이 그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위로 그을 거죠. 그래서 위에 갖다 댄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얘도 이쪽에 클릭,
얘도 이쪽에 클릭, 얘는 2700이죠? 그럼 여기 또 2700 넣은 다음에 클릭 ESC 키 눌려서 종료.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종료가 안 돼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요 모서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모서리 정리하는 명령이 trim, tr입니다. trim, tr. 아이콘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얘입니다. 코너 자르기 연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CAD랑 명령어가 똑같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tr 해서 얘랑 얘를 클릭하면 요 모서리가 날아갑니다.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또 지워볼까요? 또 다른 방법은 선 그리기를 하되,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하되, 간격 띄우기에서 9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면 요쪽 방향으로 900이 띄워져요. 요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요 아랫부분으로 900이 띄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그리면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900이 떨어진 데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2700 넣고 또 클릭. 그럼 요 두 개가 연결 안 되죠? 이거는 TR 해서 트림, 아까 배웠던 트림 해서 이렇게. 자, 그렇게 놓으면 어떤 게 제일 쉬워요? 결국은 제가 처음 했던 직사각형을 그냥 그려놓고 이게 제일 쉽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900 사실은 이제 저는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좋을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초보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700 다 되고 나면 여기 있는 완료 클릭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다 되고 나면 3D 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아까 우리 기초 설치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에서 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평면에 1층 평면도 슬라브를 그리고 나면, 그러니까 바닥을 그리고 나면 이런 화살표가 보일 텐데 요거는 이제 스팬 방향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얘를 클릭해서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왼쪽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뷰에서 숨기기 요소 하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자, 여기 이 상태에서 기둥을 설치를 할게요. 구조 탭에 앞에서 세 번째 기둥 있죠? 기둥 단축키로는 CL 컬럼의 CL입니다. 그래서 기둥 자, 기둥 종류가 지금 H빔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사각형 기둥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이런 애들을 패밀리라고 했어요. 패밀리가 없을 때는 또는 뭐 다른 말로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가 없을 때는 항상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패밀리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있죠? 패밀리 로드. 그래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패밀리 로드. 자, 아까 우리 기초 불러오는 바람에 지금 구조 기초에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죠? 얘를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레벨 위로 한 칸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구조 기둥. 자, 콘크리트. 여기서 정사각형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정사각형 기둥.
열기. 그러면 300에 300짜리 콘크리트 기둥이 들어와 있습니다. 얘를 바로 선택을 할게요. 300에 300. 300에 300 한 다음에 얘도 그리고 얘는 기둥은 항상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기본적으로 옵션이. 그래서 얘를 항상 높이로 바꿔주고 2층까지로 바꿔줍니다. 높이 2층까지 올리는 기둥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룸 경계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릭 클릭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 기초 세울 때도 기초 만들 때도 그리드에서 했죠. 기둥도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드에서 한 다음에 그리드를 다 선택해주고 완료 하면 이런 식으로 요 해당 위치에 기둥이 다 세워졌죠. 3D 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죠. 혹시라도 얘를 내가 옵션에서 아까 높이를 잘못했다.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땅에 여기에 이렇게 슬라브에 묻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 우선은 이 3D 상태에서 3D 뷰 상태에서 전체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 드래그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클릭하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건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체크를 다 풀고 이 상태에서 확인 하면 기둥만 잡힙니다. 여기 보면 이 기둥이 기초에서부터 1층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1층에서부터 2층까지다 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1층, 상단을 2층 하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는 2층 바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층 바닥을 만들어야 되니까 2층 평면도로 가면 되겠죠? 2층 평면도. 자, 2층 평면도를 가면 내가 만들지도 않았던 이런 선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기둥도 보입니다. 근데 선택은 안 돼요. 자, 얘가 뭐냐면 1층 바닥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런 기능을 언더레이라고 합니다. 언더레이. 이 옛날에 그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이게 그 제도를 할 때는 평면도를 그릴 때는 1층 평면도를 그리고 나면 그 트레싱지 아시죠? 기름종이 같은 거. 걔를 그 위에 깔고 거기다가 2층 평면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1층 평면도를 보면서. 왜냐하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처럼 그리는 거를 언더레이라 그래요. 언더레이.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특성창에 지금 평면도라는 특성창에 이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뭐라 되어 있냐면 여기 언더레이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 보기라 되어 있죠. 이게 밑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얘를 만약에 내가 2층을 보고 싶다 하면 위쪽, 아마 여러분들은 2020이 아닌 사람은 이 언더레이 방향이 아니라 그냥 언더레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언더레이. 그리고 층이 아예 나올 거예요. 1층, 2층, 뭐 지붕층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층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층을 바라보면서 2층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닥을 또 2층 바닥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바닥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구조 탭에 바닥 150돼 있죠? 이 상태에서 선 여기 있는 선 한 다음에
여기가 2000,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정확하게 딱 맞아버렸네. 여기가 2100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4400만큼. 요런 식으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좋게 2100이 바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냥 아무데나 여기서부터 내가 나중에 여기 아예 미리 그립시다. 이렇게 그냥 니은자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려요. 그 다음에 ESC 키 한 2번 눌러주고 수정을 합니다. 얘를 눌려서 임시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뜨죠? 3400이라 되어있죠? 얘를 2100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2100,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죠? 얘가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얘를 선택하면 임시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뜹니다. 얘를 4400 엔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러면 2층 바닥이 그려졌습니다. 요 화살표 나오는 거는 스팸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뷰에서 숨기기 요소 하면 안 보입니다. 3D 뷰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2층 바닥도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도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이 기둥을 2층에도 세우겠습니다.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기둥을 1층에 이 기둥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2층을 지붕층까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방법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 뭐 이유는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여간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또는 1층 평면도에서 작성하듯이 똑같이 해도 되겠죠. 여기서 기둥 선택한 다음에 300에 300 그리드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을 배워볼게요. 1층에 있는 애를 카피해서 2층에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층 평면도 자, 기둥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기둥만 일일이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 하려면 물론 얘는 지금 기둥이 6개밖에 없다 보니까 클릭을 5번만 하면 되는데 기둥이 만약에 몇십 개 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일이 클릭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아까 했었죠? 여기 있는 필터에 들어가서 나머지 꺼버리고 구조기둥만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기둥들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레빗은 정말 중요한 게 레빗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먹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복사는 CC 하면 된다 했죠? CC. 근데 CC는 요 층 평면도 안에서는 CC가 먹혀요. 지금 요 화면, 우리가 작업하는 1층 평면도라는 화면 안에서는 CC가 먹히는데 이게 다른 층, 우리가 지금 2층에다가 복사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2층 평면도 여기다가 넣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CC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CC 실컷 해봐야 2층 가면 CC가 안 됩니다. 그래서 층을 이렇게 만약에 1층에 있는 애를 2층에다 복사하겠다. 또는 뭐 3층에 있는 애를 뭐 지하 1층에 복사하겠다. 이렇게 층을 옮겨 다니는 애는 CC나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여기 보면 결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복사. 클립보드로 복사. 얘를 선택합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립보드 복사. 사실 컨트롤 C 하면 돼요. 근데 컨트롤 V가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안 가리키는 이유가 컨트롤 C는 되는데 컨트롤 V가 정확한 위치에 안 붙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클립보드로 복사. 그러면 옆에 있는 얘가 갑자기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위에 말고 밑에 있는 붙여넣기. 여기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 두 번째 있는 선택한 레벨의 정렬.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층, 2층이죠? 2층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2층에 이렇게 기둥이 설치가 됐습니다. 3D 뷰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2층 바닥을 복사해서 지붕층에 넣어 볼게요. 이제는 아예 그냥 3D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3D 상태에서 2층 바닥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나 여기 있는 복사, 클립보드로 복사.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붙여넣기, 밑에 삼각형 열어서 선택한 레벨의 정렬, 지붕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면 지붕층까지도 설치가 됐습니다. 바닥이. 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림자를 켤까요? 이렇게.